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635쪽 한일자부터 주로 숫자와 관계된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한일자부터 보면, 자, 이와 같이 한일 두이 석삼은 가로로 선을 그어서 이와 같이 옆으로 가로로 선을 그어서 선 하나, 둘, 셋을 나타내서 썼는데, 사자, 오자 이와 같이 가로획이 많아지면서 한눈에 보고 파악이 어려운, 시인성이 어려운 글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의 음을 빌려다가 숫자를 썼습니다. 가짜 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1, 2, 3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고문에 보면 주살이자를 더해서 주살 하나, 이와 같이 주살 둘, 주살 세 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혹 다른 문서나 찾아보면 새 모양을 그리고 한일자를 붙여서 새 한 마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글자로 보아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몇 개인지를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나 오는 이와 같이 가로익으로 쓴 글자들도 있는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섞여 있을 때 한눈으로 보고 파악이 어려워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을 보고 글자를 빌려다가 의무를 빌려다가 숫자를 썼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물건 하나를 나타내서 하나를 뜻하지만 시초, 처음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일자와 뜻이 같은 글자로서 가진 한이라고 해서 같은 뜻이 있는 글자를 가진 자라고 하는데, 가진 한일자가 있고 한일자와 비슷한 병호가 있고, 다음에 참고로 대궐 안길 곤자가 있는데, 이 대궐 안길 곤자는 병호자와 매우 흡사해서 틀리기 쉬운 글자이지만 다행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이자는 물건 두 개를 놓아서 둘, 곱, 같음을 뜻하는데, 두이자가 들어가서 두이자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대부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이자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하늘과 땅이거나 끝과 끝 경계선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가진 두이자로 쓰이고 있고, 석삼자는 주살 3개의 삼자로도 쓰이고 있지만 물건 셋, 여러 개를 뜻해서 거듭을 뜻하는 글자가 삼자로 쓰이고, 삼자의 가진 자는 참여할 참자를 삼자의 가진 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넉사자에서는 아까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넉사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 있는데, 코에서 콧물이나 입에서 기운이 갈라져 나오는 모양이다. 사의 고문을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에서 콧물이나 기운이 내려온 모양이다 라고 보아서 사람 전체적으로 얼굴 모양에서 무엇가 콧물이나 눈물이 갈라져 흘러내려오거나 기운이 갈라져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라고 하는 글자가 넉사자가 됩니다. 넉사자는 한자다에 502쪽에 있는데, 설문의자에서는 음양오행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사는 음수이다, 넷으로 나누어진 형태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상형문자 사자의 옛 모양을 보면 무엇이 갈라져서 내려오는 모양이다 라고 보는 글자입니다. 사자를 만나는 글자는 물이름사, 기뻐할 일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물이름사자는 콧물, 눈물, 흐를 사자라고도 합니다. 다섯오자는 숫자의 중간 교차한 부분을 나타내서 교차하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숫자 중간에서 다섯이라고 쓰이고 천지사이 오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오자를 따르는 글자는 다섯 사람 오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밑에 이구자가 붙었는데, 나를 나타내는 말은 나 아자도 있고 나 여자도 있고 나 짐자도 있고, 나를 나타내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천하지도 귀하지도 않게 중간 정도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서 나오, 자신을 뜻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깨달을 오동나무 오, 이와 같이 말씀어 등은 배정한자에 있지만, 잠깨로, 발그로, 만나로, 옥두로, 오고, 마을하자 등은 1, 2급
배정 한자로 지명 이름이나 인명 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다음에 여선육자부터 열십자까지 옛 모양을 보면 여선육자는 이와 같이 지붕과 나눌 팔자 기둥이 있어서 집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일곱칠자는 긴 물건을 자르는 모양이고, 여덟팔자는 양쪽으로 무언가를 나눈 모양이고, 구자는 손이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홉구자이고, 열십자는 가로로 된 수를 세워서 수의 끝을 나타내서 묶어서 정리해 준 데서 완벽한 수, 넓고 완벽한 거, 열을 나타내는 글자가 열십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육자를 중국 사람들이 손가락 3개를 펼쳐서 뒤집어서 여섯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옛 모양을 보면 분명히 지붕 모양과 육면으로 나뉘어 쌓인 집 모양에서 여섯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는 글자가 여선육자입니다. 갑골문자, 근문이나 이런 걸 유심히 보면 여선육자는 분명히 집 모양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칠자는 긴 물건을, 이와 같이 긴 물건을 자르는 모양인데, 열십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후에 구부려서 썼고, 칠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자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칠 숫자로 쓰이지만 칠자가 본래는 자르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숫자로 쓰이자 다시 자르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도자를 더해서 끊을 절자를 쓰고 있습니다. 끊을 절 온통체. 다음에 여덟팔자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분별한다 라는 뜻으로 쓰지만 숫자 8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글자 위에 팔자가 있으면 전부 다 나누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눌 번자는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로 나누다. 다음에 아홉구자는 팔이나 꼬리든 뭔가 굉장히 많이 구부러진 물체에서 숫자의 가장 많은 끝을 나타내고 많다, 아홉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홉구자입니다. 아홉구. 그래서 아홉구자는 연구할 구자, 구멍열자가 붙어서 구멍열자 아홉구자가 붙어서 굉장히 끝까지 많은 어디에 구멍이 끝까지 숫자의 끝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구하다, 원수구, 사람이 많은 것이 쌓여서 원수, 많은 새가 모여있는,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새 종류, 비둘기, 나무를 많이 물에다 집어넣어서 물들렴, 해가 많아져서 아침에 욱, 던질포, 바퀴자국, 괴, 수레가 많이 다니면 땅이 파여서 자국이 생겨서 바퀴자국, 괴. 던질포자에 아홉구자가 있는데, 이건 많이 던지는 게 아니라 본래는 이렇게 절름발이 왕자가 있고 이와 같이 힘력자가 붙어 있었던 글자가 이와 같은 다리 꼬며 뭐 던질력 이렇게 되는 글자가 있는데, 후에 이 절름발이 왕자가 아홉구자로 변해간 글자입니다. 본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게 다리 꼬며 거릴 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다리 절름발이 왕자 형태가 있어서 힘력자가 붙어서 다리 꼬며 걸을 역자 모양이 지금의 아홉구자하고 힘력자처럼 모양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는 가로로 숫자를 섰던 것을 가로로 숫자를 써서 세웠다가 썼다가 나중에 세워서 숫자의 끝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가로줄.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10의 단위에 묶은 가로로 있던 것을 묶어서 세워서 묶어놓은 10의 단위에서 열, 전부, 완전함을 뜻하는 글자가 열십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로 숫자를 쭉 썼다가 이 수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서 이것을 가로로 된 걸 세워서 묶어서 정리해놓은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전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열십, 열사람십, 즙즙, 만만, 셀게, 바늘침, 우거질 망자가 있는데, 바늘침자는 본래는 쇠검자 옆에 이와 같이 다함자가 붙어 있는 게 본래 글자이고 속자로 쓰였지만, 지금은 이 침자는 의료용 침으로 쓰이고 이 침자는 바느질 할 때 쓰는 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래는 없었던 글자인데, 그다음에 우거질 망자는 가운데
개견자가 있어야 정상적이지만 속자로는 그냥 큰 대로 가운데에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십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열십, 두 개 있으면 스물립, 세 개가 있으면 서른삽, 네 개가 있으면 마흔십인데 마흔십과 서른삽은 요즘은 전혀 쓰이지 않고 열십은 많이 쓰이고 스물십자가 간혹 쓰이고 있습니다. 열십자처럼 보이는 글자 중에서 풀회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쌍날절자와 풀초자가 합해져서 많은 풀이 있는 모양에서 풀회라고 합니다. 풀회. 작은 풀들이 온갖 작은 풀들이 우거져 있는 모양에서 풀회라고 합니다. 풀회. 풀회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풀회자가 있고 달릴 뿐 사람이 위에 사람이 풀에 뛰어다니고 있어서 달리고 있어서 달릴 뿐 클분자는 위에 많은 풀이나 꽃으로 밑에 조개패자에서 많은 풀이나 꽃 아니면 어떤 재물로 크게 꾸민다 라는 뜻으로 꾸밀 분 클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분할 분 마음이 크게 커졌다 마음이 뭔가 쌓여서 커졌다 라는 뜻이고 흙을 쌓아서 만든 무덤을 나타내고 뿜을 분자가 있습니다. 사질색 노삭자는 두 손으로 끈을 끄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글자가 많이 변해져서 원래는 본래는 이와 같이 있는 글자가 우거질 발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우거질 발자가 후에는 열십자하고 이러한 모양으로 변해가고 실사자를 집어넣은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거져 있는 많은 불 중에서 끝을 찾아서 실처럼 꼬다라는 뜻에서요 찾다 노끈을 뜻하는 글자인데 글자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자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열십자가 있고 덮을명자가 있고서 10번 덮었다 많이 덮어서 많은 실들을 서로 덮쳐서 그래서 꼬아놓은 실이다. 그래서 노삭이다 노다 끝을 찾아서 꼬기 때문에 찾을 색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글자가 찾을색 노삭자가 됩니다. 다음에 남령남자. 남령남자는 본래 갑골문 금문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열십자하고 덮을명자하고 시말임자다라고 가리키기도 했던 글자입니다. 하지만 갑골문, 금문, 소전이 다 보이는 글자를 보면 갑골문, 금문 모양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악기 모양인데 넓적하고 끈으로 매달아 놓은 악기 모양인데 남방민족의 악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모든 악기, 임금님 앞에서 연주할 때 모든 악기를 배치할 때 가장 남쪽에 배치해 주던 악기가 남이다 라고 해서 남쪽이라는 뜻이 생겼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체 모양은 악기 모양입니다. 악기 모양, 남령남자. 그래서 남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쪽에 십자성이 보인다 여러 가지 학설로 가리키기도 하는데 쪼개서 가리키는데 어려우면 그렇게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본래는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이와 같이 전체 상형문자가 너무 복잡할 때는 쪼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열십, 덮을명 이와 같이 십자성에 덮여 있고 이런 식으로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건 각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됩니다. 파자는 각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지도하는 게 방법이고 일정하게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남령남, 농나무남, 강이름남 등의 글자 등이 있는데 남자를 만나는 글자 등은 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글자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숫자와 관계된 글자 가로로 선을 그어서 나타냈던 숫자가 1, 2, 3 있고 4, 5도 가로로 선을 나타내서 숫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4, 3 이렇게 하면 한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4부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 중에서
의미 같은 글자를 빌려다가 숫자를 나타내게 됐는데 이와 같이 4, 5, 6, 7, 8, 9는 다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가차 문자입니다. 오자가 있고 풀회자가 있고 남영남은 악기 모양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